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식 스타일의 문법을 공부 중인 그래머 초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가정법인데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을 듣기 이전에 이 가정법 수업은 조동사 부분을 들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정법 수업을 듣기 이전에 조동사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조동사를 잽싸게 들으시고 가정법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가정법은 제가 수업을 크게 2개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f 가정법, 그 다음에 I wish, as if 이렇게 가정법을 정리하고 다음번에 가정법의 특수 구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정법 시작해 볼까요? 자,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 하시면 떠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if 라는 접속사.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영어에서 if를 사용하여 가정으로 표현을 했다. 이러면 이 가정의 반대는 직설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썼다. 가정법, if를 써서 표현을 했다. 라면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정법의 반대는 직설법이다. 자, 그러면 가정법에서 나오는 접속사 if부터 파헤쳐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만 아시면 이게 되게 요령일 수 있는데 솔직히 여기 1분만 들으셔도 문법 문제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초부터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가정법에 나오는 if. 자, if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크게 3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울 가정법, 두 번째는 조건 부사절, 세 번째는 명사절. 가정법으로 쓰이게 되면 해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조건 부사절도 여러분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건 부사절도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동일해요. 제가 이 차이점을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의어 whether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가정법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으로 썼다. 그러면 반대, 실제로는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사실의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정법으로 썼다. 그러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 부사절은 뭐냐면 해석이 얘도 가정법과 같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되는데 해석으로 의미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얘는 결과가 불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런 거를 If the weather were fine tomorrow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If the weather is fine 이렇게 조건 부사절로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내일 좋다면을 가정법으로 쓰게 되면 실제로는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 부사절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날씨나 경기 이런 데 쓰이거든요. 자, 마지막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이런 뜻은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완전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문장만 보고도 이 if절이 가정법인지 조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법이요. 자, 우선은 가정법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나올 텐데 설명해 드리자면 if절 뒤에 if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 had pp라든지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또는 비동사일 때 were를 썼다. 그러면 무조건 가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if 주어 다음에 시제를 현재 시제를 썼다. 그러면 뭐다? 조건 부사절. 그 다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if절의 시제를 미래 시제 will are를 썼다. 그러면 그때 if절은 명사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솔직히 여러분 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명사절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이렇게 하면 나는 don't know가 동사고 if she will come이 목적절로 삼형식 명사절에 해당하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된다? 미래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if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만으로도 그 if절이 가정법인지 아니면 조건 부사절인지 아니면 명사절인지 알 수 있는데 우선 솔직히 문제를 푸는데 꿀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안 다음에 자, 제가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if 가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마다 설명하는 게 좀 다르지만 저는 고 2, 3학년 학생들 아니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내신 또는 공무원 영어 또는 다양한 공인인증 영어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딱 핵심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if 가정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세 번째 가정법 미래. 그러니까 우선 if 가정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정법 과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정법으로 썼다. 그러면 항상 무슨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럼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제가 가정법의 틀을 적어 볼게요. 이게 가정법의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외우기 어려워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were.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뭘 쓰면 되겠죠?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if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절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절. 이 조건절의 시제는 가정법 과거면 과거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데 주절의 시제, 이 뒤에 오는 주절의 시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에 조동사를 설명하면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에 would, could, might. R은 생긴 거는 과거처럼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무슨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고 실제로 가정법 과거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뒤에 주절에 들어가는 조동사가 would, could, might, are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매우 쉽게 유추가 되거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죠. if 주어 had pp,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기억나시죠?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여서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해석은 어떻게 되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지 모른다. 여러분 배운 대로, 조동사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석이 되시죠? 얘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그래서 이 가정법이라는 건 앞에 이 조건절에 따라서 주절에 조동사를 무엇을 쓰느냐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가정법 과거가 무슨 시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인지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가정법 미래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가정법 미래는 조금 가정법 중에서도 어려운 축에 속하고 그리고 얘는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얘는 바로 모의고사 지문에서 빈칸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얘는 수능이나 모의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정법 미래 한번 해볼게요. 이 가정법 미래는 어느 경우에 쓰이냐? 이 쓰이는 경우가 조금 특수한데 이 가정법 미래는 쓰이는 게 그 대신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불가능한 일. 예를 들면 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는 내가 남자라면 이런 예 있죠? 또는 일어나지 않을 일. 이런 예도 전형적이거든요.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것도 아예 가정법 미래로 거의 픽스된 고정된 예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냥 전쟁, if 다음에 전쟁, 테러 이게 나왔다. 그러면 가정법 미래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 뭐 다시 태어난다면 뭐 내가 젊어진다면 이런 예.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의 틀을 알아볼게요. 가정법 미래는 if 주어 다음에 얘는 이 조건절에 동사를 무얼 써주냐면 were to와 should를 써줘요. 그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 주어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러면 이 주절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절에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를 써도 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will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미래.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절의 조동사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would, could, might, are 이렇게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would, could, might, are를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고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다. 즉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약한 추측의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 해볼까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가정법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건데 가정법에서 만약에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if 생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가 도치가 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문이 should I로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were it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had it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문을 보시고 if가 생략됐거나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if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문을 매끄럽게 독해를 하실 수가 있고 3점짜리를 푸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if와 생략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f 가정법은 끝났으니까 다음 I wish 가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까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if 가정법을 했다면 여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왜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가정을 나타내는 게 if만 이용하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I wish라든지 as if를 이용해서 다양한 가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정으로 썼다. 그 자체는 실제로는 무엇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냐면 직설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법으로 쓰인 문장을 직설로 전환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까지만 나오는 것 같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쉽기 때문에 나오진 않거든요. 어쨌든 자 설명해 볼게요. 앞에서 한 if 가정법에 자 구석에 한번 적어 볼까요? if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쓰면은 가정법 과거, if 주어 다음에 had pp 쓰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다음에 were to나 should를 쓰면 가정법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I wish 가정법에는 근데 더 쉽고 심플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썼다. 과거 동사 비동사일 때는 were. 물론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제 팝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미드, 영드 이런 거 보시면 뭐 실제로는 이 were가 아니고 여기 was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건 구어체잖아요. 이렇게 대화할 때는 많이 쓰거든요. was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문법이니까. 문어체니까 were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걸 묻는 거는 안 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 was도 따지면 맞으니까 어쨌든 자 다시 넘어와서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썼다. 그러면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I wish 가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이고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썼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라는 건 무슨 시제가 되는 거고 얘는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고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 했었다면 좋을 텐데 뭐뭐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wish 가정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물론 뭐 고등학교 고학년 내신에는 안 나오지만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I wish 가정법은 혹시 중학생 구독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 직설로 바꾸게 되면 I'm sorry 유감스럽게도
뭐뭐 하면 좋을 텐데인데, 예를 들면 I wish I were young again. 내가 다시 어려지면 좋을 텐데. 근데 가정으로 썼다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sorry, 유감스럽게도 I'm not young again. 다시 어려지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I'm sorry that 하고, 그러니까 직설로 바꾸면 I'm sorry 이 표현을 쓴다는 거. 자, 그러면 as if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as if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해석을 하는데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동의어가 있어요. 이 as if는 동의어가 as though, EBS에 많이 나오거든요. as though, 여러분 even though와 even if를 많이 보셨겠지만 as though를 많이 보지 못하셨다. 아니면 as though라는 걸 처음 봤다. 이러면 살짝 공부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as if도 해볼까요? 자, 이 as if도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과거 시제를 썼다. 과거 동사,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썼다. 그러면 얘는 가정법보다 가정법 과거. 그리고 시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I wish랑 패턴이. 자, 그 다음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had pp하고 과거 완료로 쓰면 얘는 가정법보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얘는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제다. 그래서 as if가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치 무엇무엇처럼. 근데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얘는 해석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as if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직설법을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n fact, she feels as if she were in a dream. 그녀는 마치 그녀가 꿈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근데 직설로 바꾸면 in fact, 사실 she isn't in a dream. 그녀는 꿈에 있는 게 아니다. 꿈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봤는데, 우선 가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을 이끄는 접속사 if에 대해서 이 if가 정확하게 세 가지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드렸고, if 가정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그리고 이때 if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모의고사나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문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면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if로만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I wish라든지 as if 가정법도 있다. 그래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든지 그녀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가정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다음 시간에 배울 가정법의 특수 구문을 배우는데 큰 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조금 요령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정법의 특수 구문과 몇 가지 기출 문제를 설명하면서 가정법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려운 고난도 3점 빈칸 문제에서 어떻게 지문에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저 그래머 초이와 함께 가정법을 완강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배운 부분은 한번 복습을 하면서 꼭 가정법의 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가정법 두 번째 세션, 가정법의 특수 구문으로 다시 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